이 1단원 안에서 함수의 극한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연속하고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야. 다른 내용이 아니라. 또 이 1단원을 배우고 나면은 그 다음에 2단원에서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 3단원에 적분 그렇게 해서 수가 3개의 큰 단원이 나오는데 이걸 모르면은 2단원을 풀 때마다 계속 표현해서 그러니까 계산해서 문제가 되진 않아 미분이. 근데 미분을 하기 위한 기본 그 개념이 극한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지금 쌤이 준 책은 이제 1단원에 해당되는 양이 너무 두꺼워서 1단원만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해야지. 이 부분을 못한다 그러면은 미분 적분도 절반밖에 풀 수가 없어. 문제를 이해할 때 문제들이 막 극한으로 있어요. 그럼 극한이 뭐냐 연속이 뭐냐. 근데 극한을 알아야 또 연속을 알 수 있으니까 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런 표현을 쓰게 될 거야. 리미트 뭐 x가 3으로 갈 때 뭐 이런 표현을 쓰게 될 거야. 우리가 리미트 x가 3으로 가게 될 때 fx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표현을 이해하려면 일단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극한 값이라는 말을 쓰게 될 거야. 극한을 구한다면 극한 값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선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함수값. 예를 들어 y는 fx가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fx가 2x 플러스 1이야. 그러면 x가 3일 때의 함수값이 얼마일까요? 라고 말하잖아. 만약에 x가 3일 때의 이 함수값이 얼마냐? 그거는 x가 3일 때의 함수값은 f3이잖아. 그렇지? 그걸 뜻하는 거야. 그럼 얘는 3을 여기서 대입하면 되잖아. 그럼 얼마가 되죠? 7. 그렇죠. 7. 얘를 우리가 그래프로 이해할 때는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이런 직선이 있어. 근데 x 값이 3일 때 그때 정확히 3일 때 이 순간이 3,7이 되잖아. 3,f3. 이 y좌표를 뜻하는 거예요. 7. 이 높이. 그치? 함수값 이런 것도 이제 높이를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극한값은 뭐를 뜻하는 거냐? 이거를 극한값이라고 말해. x가 3일 때는 아니야. 극한값이 이런 거야. x의 값이 정확히 3은 아니지만 3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대.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때 fx의 값이 도대체 어디에 가까워질까? 얼마에 가까워질까? 어디? 얼마? 몇에 가까워질까? 자, 이런 의문을 갖게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f3이라는 표현은 함수값이야. 정확히 3을 대입했을 때 x. 정확히 딱 3을 대입하는데 그러면 얘가 정확히 7이 나오잖아. 그렇지? 이 점이 된다고. 그런데 극한값은 x의 값이 3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지 3은 아니잖아. 그러면 이게 3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면은 3에서 이렇게 x값이 뭐 쭉 가서 2.1, 2.2, 2.3, 2.4, 2.5, 2.6 쭉 가서 2.9, 2.99, 2.99999 계속 어떤 멈춰 있는 수가 아니라 계속 저쪽으로 가는 상태야. 상태. 이 극한이라는 건 알겠죠? 상태. 숫자라고 말하면 안 돼. 상태. 또 4, 5, 4, 3, 3 이렇게 쭉 가서 갈 텐데 3.5, 3.4, 3.2, 3.1, 3.01, 3.001, 3.0001 계속 가겠지. 그러면 이 값이 이게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x의 값이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값이 얼마가 될까요는 할 수 없어. 왜? 계속 이 높이가 이게 이렇게 가면 이 높이가 이제 점을 타고 올라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이 높이는 7에 가까워질 뿐이지 이 값이 얼마라고 말할 수 없어. 왜?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 맞죠?
그럼 어디에 가까워진다고는 말할 수 있지. 어디에 가까워져? 7에 가까워지지. 그치? 이해돼요? 그래서 이 값은 정확히 7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야. 정확히 7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정확히 3을 대입했을 때 이 함수값이 정확히 7인 거고,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이 극한값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에 존재하는 값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그런, 뭐라고 말해야 되지? 실제 그게 정확하게 7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값은 얘도 마찬가지. 실제로 x값이 3이 아니잖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숫자도, 대입하는 숫자도 3이 아니라 3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숫자지. 정확히 3은 아니라고. 그치? 점점 가까워진다면 이 값도 어디에 가까워질까? 7에 가까워지지. 그치? 그래서 이 값이 등호를 안 쓴 이유가 뭐예요? 정확히 3이 아니기 때문에 화살표를 표시한 거야. 그럼 이 전체 식도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 식의 값, 결과는 뭐를 쓰는 거냐면 이 목표, 정확한 목표가 있을 거 아니야. 목표가 되는 값을 여기다 쓰는 거라고. 이 목표를 씁시다. 정확히, 근데 지금부터 이건 이제 여기 등호를 표현할 텐데 이 값이 7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야. 이게 리미트라는 기호가 있으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등호로 약속을 하긴 하지만 이게 x도 정확히 3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3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로 이게 점점 x에 3에 가까워지는 상태로 숫자가 대입된다면 이 결과는 점점점 3에 가까워지는 숫자는 2.9999부터 3.0000까지 좌우로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이렇게 와서 높이가 점점 어디에 가까워진다고? 7에 가까워진다는 의미로 등호를 쓰는 거지. 이게 정확히 7이라는 값이 된다는 소리는 아니다. 그렇지? 말장난인데 이게 좀 그러네. 극한값이 이렇다. 여기까지 이해되나? 자, 그러면 극한값이라는 게 뭔지 알았잖아. 그치? 그럼 이거는 극한값이 7이라고. 극한값 자체. 극한값이라는 말 자체가 정확한 높이가 아니라 목표가 되는 높이가 7이라고. 그치? 극한값이 이거는 7이라고 말할게.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네. 그치? 그럼 이제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랑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걸 선생님이 여기서 배우는 것 중에 우리가 같이 하는 것 중에 극한값의 존재 조건, 이거는 계속 갖고 가야 돼. 이거는 다음 학기에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수능까지 계속 갖고 가야 돼. 극한값의 존재 조건.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같을 때 존재한다. 존재 조건. 결론은 이거야. 결론은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제로 있었던 그 에피소드를, 역사들의 에피소드를 하나만 이야기할 테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해볼게요. 우리가 예전에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극한이라는 개념, 미분, 적분이라는 그런 개념이 존재하지 않을 때 원의 넓이나 원의 둘레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똑같은 원을 세 개를 크게 그려. 정확하게. 원을 그리는 거는 뭐 가운데 못을 박든 말뚝을 박든 해서 같은 선을 이렇게 쭉 늘어뜨려서 당겨서 이렇게 돌면 되잖아요. 그렇지? 정확하게 그릴 수 있었을 때 똑같은 원이 세 개가 있어요. 똑같아야 되는데 같아 보이나? 이거 좀 짧은 것 같다. 자,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똑같은 원의 넓이야, 그렇지? 이 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N각형이라는 거는 n이 2 안 돼. 정삼각형부터 시작하니까, 그렇지? 정삼각형을 하나는 원에 내접하게, 정N각형이 내접하게 이렇게 그릴 거고,
또 하나는 정삼각형을 외접하게 그리는 거예요. 그때 여기 안에 있는 이 삼각형 넓이와 이 밖에 있는 이 삼각형 넓이는 다르지. 실제 이 원의 넓이랑 얘는 이만큼의 오차가 있고 얘는 이만큼의 오차가 있잖아, 그렇지? 그럼 정사각형 그리지 말고 요 딱 가운데다가 점을 찍으면 바로 정육각형까지 가지잖아, 저절로. 이렇게 했다고 실제로. 그럼 얘도 요렇게 하면 정육각형이 되죠? 이때는 아까 정삼각형 있는 데보다 오차가 작아지지. 맞죠? 그럼 여기서 육각형 있으면 그 다음 몇 각형 하겠어? 딱딱딱 가운데 하나씩 찍어. 그럼 6개 부분에 점 6개 더 추가되는 거 12각형 나올 거 아니야? 얘도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면 거의 원 같다 이제, 그치? 근데 이걸 90 몇 각형인가 100 몇 각형까지 한 거야, 이 사람. 이렇게 키워나가면 몇 각형 나오는지 90 몇 각형 나올 거야. 했더니 더 해야지. 아무리 많이 해도 이걸 같을 수 있어 없어? 절대로 없지. 절대로 같을 수는 없어. 하지만 이 값이 점점 얘는 점점 늘어나고 얘는 점점 줄어드는데 그 값이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요 원의 넓이 향한다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얘가 이 원의 넓이가 점점 15에 가까워져. 이 원의 넓이가 점점 저기 큰 값에서 17에 가까워져. 그러니까 얘는 평균 내서 16 이러면 안 돼. 얘가 점점 15에 가까워진다면 얘도 거의 15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야. 그래야지 얘를 15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했더니 이게 뭐 점점 거의 같은 값으로 오더래. 소수하네, 막 10몇째 자리까지. 그랬더니 이 원의 넓이가 계산된 거야. 그 사람의 방법으로 지금 와서 파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잖아, 그때는. 이 사람의 방법으로 이렇게 원의 넓이를 구한 거를 뭐 지름 곱하기 반지름 제곱 곱하기 3.14가 아니라 반지름 제곱 곱하기 파이잖아. 그 방법으로 한 거랑 실제 원을 수치로 계산한 거랑 넓이를 비교해 보니까 아주 거의 정확하다. 이 사람 천재지,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그렇지? 세계 3대 수학자 중에 역사 속에서 그 중에 한 명이 이 사람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 우리 이제 부력 뭐 이런 것 때문에 과학자로 알고 있지만 사실 수학자고. 로마 제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알렉산더 대왕이 돌아다니면서 다 정복하잖아. 그때도 유일하게 되게 좀 드라마틱하게 로마의 바로 밑에 있는 섬나라야, 아주 작은 섬나라. 그런데 거의 되게 오랫동안 점령당하지 않고 있었던 이유도 이 사람이 뭐 투석기 같은 투석기가 돌을 이렇게 던지는 거잖아. 그런 게 이제 우리가 포물선 운동한다고 하지, 그렇지? 포물선 운동은 중3 때부터 배웠지만 포물선의 방정식이구나. 2차 함수잖아, 그렇지? 2차 곡선에 대해서 되게 똑똑한 사람, 기하벡터 배워서 2차 곡선이 뭔지도 알잖아. 그 초점이 뭔지도 알지, 그러면. 그 빛이 굴절되거나 반사될 때 거울이나 렌즈냐에 따라 그 초점이 빛이 모이게 되는 거야. 그거 계산해서 로마군이 이 섬지역을 이렇게 쳐들어오면 그 뭐 산이나 이런데 커다란 동판이나 이거 잘 닦았겠지. 그래서 반사시키는 뭐 해가지고 초점으로 만들어서 배를 태운다든지 투석기 던져가지고 한다든지. 그 사실 이제 로마 군대들이 그래서 다른 지역은 많이 점령을 했지만 여기 되게 애를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아무 공격을 받지 않는데 갑자기 빛이 모아가지고 자기가 타고 있는 배가 불에 탄다고 생각해봐. 지금 같으면 신을 전혀 믿지 않잖아, 거의. 근데 그 당시 같으면은 거의 뭐 신중심 사회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하늘에서 또는 신이 이 전쟁을 반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참 동안 못하다가 거기는 이제 같은 문명권이다 보니까 그리스 때부터 이제 같이 올림픽을 하고 이런 문명이잖아요, 그렇지? 같은 문명권이다 보니까 그 축제가 다 거의 같은 날이에요. 그 지역,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일본, 중국, 뭐 이렇게 동남아시아 이 같은 한 지역권이라고 보면 그 정도 규모로 크게 같은 축제가 열리는 날이 있거든요. 이
있었대. 그때는 이제 서로 침략을 하지 않는 게 불문율이라고 이제 말하지 않아도 원래 그 전쟁 중에도 서로 하지 않는데 로마 군대가 그때 밤에 축제 날 다 이제 그 작은 섬나라의 군인들이 술 먹고 놀았겠지. 전쟁이 없으니까. 그때 서둘러와가지고 그래서 점령 당하는 거야. 그때 이 사람도 잡힌 거. 그 잡히기 전에 이제 새벽까지 기한 문제 운동장 같은데 그 땅에다가 그림 그려가지고 풀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림자가 로마 군대 보면서 그림자가 길게 새벽에 오니까 자기 그림자 받는 줄 알고 나이가 그때 한 7, 80대쯤 됐어. 자기 문제 풀고 있는데 방에 앉아서 막 소리가 나. 로마 군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알아 죽이진 않고 자기 로마 병사가 있고 장소가 있잖아. 장소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장소는 이제 여기 유명한 그 수학자였고 이런 스토리를 다 이제 알고 있었으니까 저 사람 때문에 자기들이 해먹었잖아. 하지만 뛰어난 학자잖아. 그래서 이제 포섭을 해요. 자기 나라로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막 뭐라고 하지? 그런 거를 회유한다 그러나? 했는데 이 사람이 애국자였으니까 뭐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이런 것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렇게 대놓고 말하지는 않고 자기가 이 문제를 다 풀고 있었다 그랬잖아. 땅에 그려놓고 이 문제를 다 풀 때까지는 한 발자국 공격이 잘 된다 그랬는데 못 풀었나 봐. 그래서 죽었대. 풀었으면 갔을 거 아니야. 어려운 거 풀고 있었나 보지. 그때 놔뒀으면 지금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이론을 또 배우고 있었을 수도 있지. 그 사람이 풀고 있었으니까. 다행인가? 그 어려운 거 안 배울 수 있어서? 자, 그래서 이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원하는 실제 이 목표잖아. 이 목표. 이 실제 목표값 7에 대해서 정확히 3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3보다 좀 작거나 좀 큰 쪽에서 계속 다가오면은 이 높이가 7에 점점 다가오긴 하지만 7보다 조금 작지. 3보다 여기서 3보다 큰 값을 대입하면은 3.0000 이렇게 대입하면 그래프가 점점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실제 그 그래프 순간의 높이는 점점 내려와서 7보다 조금 클 거고 얘는 7보다 좀 작은 거라고. 그렇지? 하지만 목표는 7을 향하는 거잖아. 이럴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얘도 그래서 그런 개념을 저거 없을 때 그냥 우리는 저렇게 그냥 그래 저렇게 하기로 하자 하고 배우고 있는 거죠. 받아들이고. 사실 원리는 이거 아니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지? 조금 이 목표보다 작은 값으로 가까워지고 얘는 좀 크지만 점점 가까워져. 우리가 이걸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같아질 수는 없지. 우리가 이걸 아무리 가까이 간다고 해서 7이 될 수는 없지만 이 목표를 7이라고 해주자고 약속한 거잖아. 그렇지? 이것도 그런 개념인 거야. 됐어? 그래서 이게 좀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거나 큰 쪽에서 가까워지거나 그거를 이 결과를 가지고 작다 크다가 아니라 우리가 대입하는 x값에 해당되는 게 3보다 좀 작은 쪽과 큰 쪽이 있잖아요. 이렇게 3보다 좀 작은 쪽은 2.9999 이렇게 가지. 그렇지? 결과적으로 여기 점점 대입되는 값은 3보다 조금 작게 대입됩니다. 매 순간 여기 대입되는 이쪽 편은 3보다 좀 크게 대입되지. 이게 오른쪽에 왼쪽에 있잖아. 이쪽에서 오는 거는 오른쪽에서 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좌우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거지. 그치? 그래서 좌극한. 그 좌극한은 우리가 이렇게 쓰거든요. 이 표현을 리미트 x가 우리 저 문제는 3으로 가기 때문에 3보다 조금 작게 이렇게. 그 다음에 우극한은 리미트 x가 3보다 조금 더 크게. 근데 이 결과는 높이를 뜻하는 거야. 그치? 이 높이가 둘 다의 높이가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인데 이게 같아야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같은 값일 때 이게 어떤 상수로 이렇게 나왔을 때 그때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fx의 값은 알파라는 값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근데 이 알파라는 값,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갈 때 이거를 우리는 수렴한다라는 말을 써.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럴 수가 있어요. f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어요. 이 두 개가 fx 그래프.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좌우 극한을 따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1보다 좀 작을 때 fx와 1보다 좀 작을 때 fx는 어떻게 되죠? 1일 때가 이거면 1보다 좀 작을 때는 계속 올라가서 엄청 커지지 한없이. 근데 플러스 엄청 커지는 거 말을 할 수 없어. 무한대라고 그랬어. 처음 배우지? 이 무한대야. 초등학교 때 우리 집에 뭐 있어 하다가 나중에 반사하고 막 하잖아. 무한대라고. 그렇지? 무한대는 수가 아니라 엄청 큰 수가 아니라 어떤 거냐면은 상태야, 상태. 극한의 개념이죠. 그렇지? 아주 큰 수가 아니라 지금 작아도 커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계속 끝없이 가잖아. 그런 걸 무한대라고 말하지. 잭과 콩나무. 잭은 현재 키가 크고 콩나무는 요만해. 하지만 콩나무의 키는 무한대라고 말해. 지금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을 말하는 거야. 지금 작고 있어도 이건 무한대인 거야, 그렇지? 하지만 잭은 어때? 사람의 키는 어느 정도 크면 더 이상 안 크지. 그건 어떤 값에 수렴하는 거야.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딱 멈추지 않는 거지. 그럴 때 수렴한다는 말을 쓰는 거라고. 이런 거는 발산한다는 말을 쓰게 되겠지. 리미트 x가 1보다 좀 클 때 fx도 어때요? 이 값들은 결과적으로 이 그래프상에서 높이를 말하는 건데 1보다 작을 때도 마찬가지로 1보다 큰 쪽으로 와도 이렇게 와서 계속 무한대로 가지. 그렇지? 양이 떨어지면 음의 무한대가 되겠지. 이거는 양의 무한대. 그럼 쌤 이거는요? 이것도 같으니까 이 답을 무한대라고 쓰면 안 돼요? 아니, 수렴할 때만 이렇게 쓸 수 있어. 좌우 극한이 같다라는 말을 쓸 수 없어. 이거는 극한 값이 아니잖아. 그치? 어떤 상수 알파에, 이 상수 알파에 같아진다는 둘이다. 얘는 상수가 아니거든. 그치? 그래서 그냥 상태인 거지. 수가 아니야. ing야. 커지고 있는 중. 그래서 얘네들은 이 둘 다 무한대니까 좌우 극한이 같네요. 그럼 무한대의 수렴, 그게 아니라 무한대라는 말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때요? 수렴한다고 말할 수가 없지. 각각의 좌극한도 존재하지 않는 거야. 애초에 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야. 우극한도 이쪽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극한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겠네. 이렇게 생긴 거예요. 1일 때 3. 자, 요거는 무슨 소리일까? 쌤 여기 비워볼까? 비운 거랑 채운 거랑 다 이해해야 되는. 자, 여기가 색칠이 되어 있어요. 자, fx가 이 그래프일 때 fx가 있을 때 완전 fx가 이거. 자, 얘는 극한값이야, 함수값이야. 함수값. 리미트가 있어야 극한값이지, 그렇지? 이건 함수값. 이건 정확하게 1일 때를 말하는 거지. 정확하게 1일 때는 여기 아니잖아. 좀 비워져 있잖아. 여기도 아니고 여기가 채워져 있지. 정확하게 1일 때 이 높이는 f1은 이 함수값은 2인 거야. 됐나? 자, 극한값을 따지기 위해서 리미트 x가 1보다 좀 작을 때의 fx. 이건 x가 1인 순간보다 1보다 좀 작으면 그러면 안 되지만 0.9라고 이해하면 되잖아. 1보다 좀 작으니까, 그렇지? 0.9는 이쪽 편이잖아. 여기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거의 3일 거야, 그렇지? 3보다 이 높이가 점점 어떻게 될까? 클까 작을까? 약간 작지만 3이라고 하면 돼. 최종 답은. 알겠지? 리미트 x가 1보다 클 때, 1 플러스일 때 fx는. 그럼 1.001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렇지? 1이 아니라 1.001. 이쪽 편이면 요 높이네. 점점 더 이쪽으로 향하긴 하지만 요 높이야. 그렇지? 요 높이는 1보다 좀 작지, 큰 게 아니라. 그럼 이 극한값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존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좌극한과 극한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존재한다면 이 값이 같았어야지, 그치? 이해되죠? 요 원에 대한 그림을 잘 이해하면은 극한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개념이 다 정리가 될 거예요.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이 원의 넓이가 될 수는 없지만, 그치? 목표가 좌우가 같을 때 같아지는 거니까 이 말과 이거만의 의미를 알 거야, 그치?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점점 원하는 값에 가까워지겠지?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 좌우 극한의 수렴 방법까지 이야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뭐 무한대, 무한소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거만 잠깐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 이 극한에서 나오는 이상한 숫자가 아니라 숫자의 상태, 수의 상태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일정하지 않은,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어떤 7의 수가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커진다든지 계속 작아진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표현을 배우게 되거든. 그게 무한대라는 말이라 무한소, 요 두 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제 생각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무한대도 무한소도 둘 다 진행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라고 했잖아 우리가, 그치? 극한의 결과기 때문에, 그치? 자, 무한대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야. 양의 무한대, 그 다음에 음의 무한대. 그냥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쓰면 돼. 별로 어려운 건 아니다, 그치? 근데 양의 무한대는 계속 이 함수의 입장에서는 그래프의 높이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치? 그게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는 점점 작아져서 절대값은 커지는 거지만 부호가 계속 반대로 저기 밑으로 그래프가 그래프의 높이가 점점 떨어질 때 있는 무한대인 거잖아, 그치? 별거 아니다, 이거, 그치? 근데 하지만 상대이기 때문에 숫자는 아니야, 알았지? 숫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 엄청 큰 수 이러면 안 된다고. 예를 들어 이번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300x 비교해볼게. 자, 얘 무한이 계속 점점 크고 있는 중이야. 그럼 제곱해도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크고 있지. 그럼 얘 요 값 자체가 크고 있는 중이야. 무한대, 그렇지? 엄청 큰 수가 아니라 크는 중이야. 계속 멈추지 않겠지? 계속 올라갈 거야. 이 300x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300에다가 점점 숫자를 크게 대입되니까 계속 커지고 있는 중이라서 얘도 커지고 있는 중이겠지. 그런데 우리가 다항식일 때는 누가 더 심할까? 이 숫자가 상수잖아. 이게 1억이어도 상관없어. 처음에 1 대입했을 때는 얘가 엄청 크지. 마이너스 얼마 엄청 크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2, 3, 4 이렇게 천천히 대입해도 되는데 10, 100, 1000, 만 이런 식으로 대입해. 제곱한 거는 자릿수가 확 늘어나잖아. 얘는 그 자릿수보다 0 2배 생기고 3배씩 늘어나. 그럼 점점 어떻게 돼? 처음에 시작은 얘는 양수고 얘는 마이너스 처음인 거야. 합쳐도 마이너스 얼마겠지. 하지만 이게 계속 더하다 보면 이 값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y는 x제곱 그래프겠지. 얘는 마이너스 300이면 거의 이런 그래프일 거라고. 처음에 1 대입했을 때 요 높이하고 1 대입했을 때 요 높이, 여기가 마이너스 300이고 얘는 1일 텐데 합쳐봐야 거의 이쪽 편을 따르게 되잖아, 한동안. 근데 계속 대입되면 이 높이가 언젠가는 1차식이 커지는 속도가 더 크잖아. 아니 2차식이, 그치?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값이 플러스 값이 더 심해지잖아. 차수가 높은 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 이게 플러스든 마이너스. 그래서 이 전체 값은 무한대가 되는 거야, 그치? 됐나? 그렇게? 근데 뭐 이거 설명하려고 한 건 아니고 이 안에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다 포함되어 있잖아. 자, 요거 말고 요렇게 계산하는 건 부정형 계산이라 다음번 시간에 할 거고, 그 중에서 확정형을 우리가 얘기할 거야.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형태. 알겠죠?
무한대가 어떤 식이 여러 개, 두 개가 동시에 나와 있는데 리미트를 계산하는데 앞에 있는 식도 무한대고 뒤에 있는 식도 무한대로 나와. 근데 이게 더해지는 꼴이야. 그럼 뭐야? 무조건. 얘도 커지고 있는 중이고 얘도 커지고 있는 중인데 속도는 다르겠지만 합치면 더 합친 것만큼 커지고 있는 중이겠지. 이건 고민할 게 없다, 그렇지? 무한대가 있는데 이 상수가 있어. 그럼 뭐가 될까? 계속 커지겠지. 요거만큼 더 많이 커지겠지, 그렇지? 얘도 이거겠네. 뺀다고 다를까? 빼도 똑같지, 그렇지? 근데 곱하거나 나누기면 곱하면은 얘가 양수면은 더 많이, 얘가 음수면은 부호 반대면서 절대값은 더 많이, 그치? 이 절대값은 커질 거야.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겠지. 그래서 나누었을 때도 마찬가지야. 이게 계속 커지고 있는데 뭐 2, 3, 4, 100으로 나눈다고 달라지나? 계속 커지고, 그치? 계속 커지고 있는 중인데 부호는 따라가지겠지, 그렇죠? 이런 것들 뭐 다른 거 뭐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부정형이야. 이게 2차고 얘가 1차인데 또는 얘가 1차고 얘가 2차인데 또는 차수가 같은데 이럴 때마다 상황이 좀 달라지거든. 이거는 아까 잠깐 식으로 써준 게 그런 거잖아. 요거는 부정형이라서 다음 거 시간에 할 거야. 그 다음에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 이것도 부정형. 이게 또 차수가 누가 높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져. 자, 무한소는 크기가 0에 가까워지는 거야. 크기가 점점. 이 크기가 점점 커지는 게 무한대잖아. 절대값이, 그렇지? 얘는 절대값이 점점 0. 작아지긴 작아지는데 계속 쑥 떨어져서 이렇게 되는 거 말고 이렇게 한 점근선을 향해서 가면은 이게 0을 점근선으로 가지면서 가면은 0이 될 수는 없지만 점점 0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렇지? 그건 무한소, 이거 0. 근데 책에서는 이렇게 쓰고 우리도 평소에 이렇게 0이라고 쓰거든. 근데 이게 위쪽에서 이렇게 가까워지면 0 플러스가 되겠지. 근데 그래프가 아래쪽에서 이렇게 0으로 가까워지면 이거는 0 마이너스가 될 거야, 그렇지? 어쨌든 0이라고 쓰는데 이렇게 쓰다 보면은 실제 0, 상수 0이랑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근데 꼭 무한소라는 개념으로 0을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어. 그때 선생님하고 우리는 이렇게 약속하잖아.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상수 0이 아니라 무한소라는 개념. 알겠지? 얘도 확정형이 있겠지 뭐. 무한소 더하기 무한소는 뭐가 될까? 얘도 점점 0으로 가고 얘도 점점 0으로 가. 합친값도 점점 0으로 가겠지. 당연하다, 그렇지? 빼면은 부호는 좀 다를 수 있지. 하지만 점점 작아지는 애들끼리 빼면은 뺀 값도 점점 작아지지 않겠어? 부호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이해되죠? 곱하면 점점 0으로 가는데 둘이 곱하면 더 0으로 가겠지. 나누는 건 이것처럼 무한소 나누기 무한소는 이건 부정형이야. 이건 분모가 0인 건 존재하지 않잖아, 원래 수에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따로는 기억을 해야 된다. 됐나? 곱하기 0이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정확히 0이지. 숫자 0이랑 얘가 아무리 움직이는 숫자라고 해도 0을 곱하면 정확히 0이잖아. 얘도 이 곱하기 때 알파가 0이면 0이 되는 거야. 이게 0 아닌 숫자일 때 그렇고 무한대 곱하기 그냥 상수 0이면 뭐가 되죠? 그게 0이죠. 왜? 얘가 1, 2, 3, 4 아무리 커지고 있지만 숫자 상수를 곱하면 이렇게 되지. 그렇지? 근데 무한대 곱하기 상수가 아니라 무한소 0을 곱하면 이거는 0이 아니야. 얘가 커지는 속도랑 얘가 0으로 가는 속도가 얘가 x제곱으로 커지고 얘는 x분의 1인 속도라고 쳐봐. x가 1, 10, 100 이렇게 x를 점점 키우면 이 값은 0으로 가지. 0.1 이렇게, 그치? 근데 얘는 x 1차식의 속도로 나누어지는 거고 얘는 2차식의 속도로 x값이 커지는 거잖아. 그럼 그 약분해서 그냥 x와 같아서 얘는 무한대가 될 수도 있잖아. 근데 밑에 차수가 더 높으면 이쪽 0으로 가는 속도가 더 빠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부정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상수를 곱하면 0이 된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이 모든 것, 좌우, 극한, 뭐 이런 것들하고 무한대 뭐 이런 것들을
아이고. 리미트 x가 뭐 무한대로 가든 어디로 갈 때 이 fx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다항식이 나오잖아. 만약 다항식이 나온다면은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이 알파를 대입한 이 값이 좌우 극한까지 굳이 따지지 않아도 우리가 이 다항식이지 1차식, 2차식, 3차식, 4차식 이런 거 그치? 여기다 대입을 했다. 3으로 갔네. 그럼 3으로도 좀 작을 때도 대입해보고 좀 클 때도 대입해보고 해봐야 되지 원래. 좌우 극한 다 따져봐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거의 3이 대입되잖아 좌우로. 요 x가 거의 3으로 갈 거 아니야. 어쨌든 조금 크든 조금 작든. 그럼 거의 3이 대입해서 얘는 거의 6보다 좀 큰 단자가 될 거고 6일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더하기 1이니까 7이 되잖아. 그냥 대입한 거랑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우리가 식을 대할 때 다항식이 나오는데 좌우 극한 따지고 앉아있으면 시간 오래 걸려서 못 푼다. 알겠죠? 실제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하자고. 자, 그 다음에 다항식이 아니고 절대값 또는 가우스 기호, 자가우스 기호 절대값 또는 뭐 분수 또는 뭐 근호 루트 있는 거. 루트도 안에 있는 건 다항식으로 나오면 그냥 하면 돼. 대입하면 돼. 그치? 한 요런 애매한 경우가 있을 때는 좌우 극한을 좀 신경 써야 되는 경우가 간혹 생긴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좌, 우 따로따로 다 고려를 해주자는 거야. 그래서 그냥 대입한 것처럼 계산이 다 되니까 애들이 그냥 막 대입해서 풀고 이 개념을 하나도 모르게 되는 거잖아. 지금 극한했지만 결과적으로 대입하게 되는데 이거 뭐 필요 없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대입만 하면.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지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극한까지 존재한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가우스 기호나 절대값이나 이런 거 분수로 된 식을 나오게 된다고. x가 3으로 갈 때 이게 얼마일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된다. 자, 이런 거는 다항식이 아니지 지금 가우스 기호는. 그치? 그럼 좌우를 따지는데 리미트 x가 3보다 좀 작을 때 이거 우리는 그냥 이거를 편의상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우리는 이 표현이 극한을 뜻한다고 3보다 작은 극한을 뜻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이렇게 쓰는 표현은 없다. 그냥 원래 이렇게 써야 돼. 근데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할게. 이게 오히려 이해가 더 잘 될 수가 있어. 그럼 얘는 얼마일까? 가우스 x는 그 값 x를 넘지 않는 최대 점수. 다시 말하면 정수 부분을 묻는 거잖아. 그렇지? 얘는 3.0000 얼마야? 2.999야 이거 지금 숫자가. 2.999지. 그럼 정수 부분이 얼마가 되죠? 2가 되지, 그렇지? 이 값이 2라고. 그렇지? 정확히 2라고, 그렇지? 리미트 x가 3보다 좀 클 때 가우스 x는 우리가 이해하기를 3 플러스를 대입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야. 3.0000을 대입하면 이건 정수 부분이 3이니까 이건 3이죠. 그럼 좌우의 극한값이 같아 달라. 그럼 이 값은 존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좌우 극한을 비교해서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 개념을 알고 있는 거니까 어떤 순간을 대입해야 되는지 정확히 그 순간이 아니라는 것까지 생각해야 되잖아. 그래서 많이 묻게 돼. 저 표현이 많이 나올 거야. 절대값이라든지 아니면 분수라든지 또는 루트라든지 이런 거 많이 나오게 될 거야. 이런 내용은 오늘은 이제 새로운 용어랑 기호랑 그다음 그래프에서 극한값 따지는 거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조금씩 연습을 할게. 요게 익숙해지면 다음번 시간에는 부정형의 계산, 이 어려운 계산, 복잡한 계산으로 많이 나오거든요.